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순한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오늘 사연자분도 이런 경우라서 사연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데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인데요. 그냥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제 하소연을 하고 털어놓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봐요. 여기는 저처럼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사연을 보내기도 하니까 저 역시 이쪽에 보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봅니다. 저랑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요즘엔 줄여서 예랑이라고도 하지만 여기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던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고 다들 만나잖아요. 저랑 나이 차이가 나지만 그 나이 차를 메워보겠다고 엄청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 눈에 너무 멋져 보였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다니던 학원의 같은 학생이 툭하면 저에게 수작을 걸어오곤 했었거든요. 수작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아무튼 맨날 어떻게든 엮어보겠다고 술을 쓰는 게 느껴졌어요. 수경 씨, 끝나고 커피 마시러 안 갈래요? 오늘 보니까 좀 헤매는 것 같던데 내가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할게요. 그래도 이런 건 일일이 강사한테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같이 배우는 학생이 알려줘야 더 부담 없고 좋지. 응? 시간 내봐요. 이렇게 몇 번을 수업 끝날 때마다 졸라대는 통에 저는 너무 난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꽤 우유부단하고 거절을 잘 못하다 보니 그날따라 1층에 있는 카페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가면서도 내내 썩 좋지 않은 표정에 우물쭈물하면서 가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진짜 징하게 졸라대서 같이 내려간 거였거든요. 얼핏 생각이 들기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끝내 못 이겨 같이 카페에 따라가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뒤늦게 거절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 반응이 영 다른 거예요. 저기 영민 씨, 저 급한 일이 있는데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한데 내일 수업 때 봬요. 갈게요. 이러고 돌아서려는 저를 갑자기 잡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뒤돌아봤더니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쑥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 놓고요? 솔직히 말해요. 아직도 나 부담스러워요? 수경 씨 느낌이 좋아서 그냥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빼요? 아 맞다. 그럼 바쁘다고요? 그럼 나 번호 좀 가르쳐줘요. 그쵸, 수경 씨? 그럼 되겠다. 이쯤 되니까 저는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저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이 사람은 더 놔주질 않았어요. 어째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획 하고 날아든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로 말이에요. 영민 학생,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번호 받는 건 금지예요. 그건 초반에 학원 수강 들을 때 명시했을 텐데요. 이 말과 함께 제 뒤에 그림자가 훅 지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영민 학생이란 사람과 제가 같이 듣는 그 수업의 강사님인 거예요. 전 엄청 어리버리한 얼굴로 그분을 올려다봤어요. 강사님. 그러자 절 보고 재빠르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이 강사님이 나서서 다 해결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곤란한 분위기 만들면 같이 공부하기 힘들죠.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수경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침묵 분위기는 나중에 수업 끝나고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 일단 지금은 좀 주의해 주세요. 네? 그러자 그 영민이라는 사람은 되게 난감하단 얼굴로 저와 강사님 얼굴을 쓱 훑더니 그냥 휘리릭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 있어서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저에게 강사님이 다시 말을 거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이 풀렸어요. 수경 학생 많이 놀랬죠? 저 학생도 별 뜻이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신경 쓰이면 거절해야죠. 보니까 혼자 절대 거절 못할 것 같길래 제가 끼어든 거예요. 실제로 학원 규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훅 풀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그렇게 저는 마무리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어정쩡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후로도 제 옆자리에 앉은 그 영민이란 남자는 이러나 저러나 기회를 엿보는 분위기였지만 이날 나름 저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하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기 번호 알려드리는 건 좀 곤란해요. 남자친구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째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이 이런 걸로 거절할 때 거의 그런 이유를 많이 댔었던 게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인가 아무튼 그 뒤로는 이 남자도 저에게 빠르게 관심을 접고 수업을 마치는 종강날까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진작 이럴 걸 싶으면서도 아무튼 이런 용기가 저에게 나왔다는 게 좀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강 마지막쯤이 되어서 왠지 한 달간 저에게 수업을 잘 가르쳐준 강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다 나가고 인사할 때 조심스럽게 가서 말을 걸었어요. 저 강사님, 그동안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맨날 몰라서 헤맸는데 이제 좀 주변에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강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뭔가 이전에 친절하시던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굳은 얼굴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도 안 보고 말이에요. 그래요, 수경 학생. 한 달간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네요. 이전에 절 도와주시기도 해서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뚝 단절되는 느낌이라 말을 더 이어가기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머뭇거리다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강의실을 나가려는데 그 순간 재빠르게 어떤 말이 제 귀에 흘러들어왔어요. 남자친구 있으면서 왜 제대로 거절을 안 했어요? 이 말이 처음엔 어디서 들려온지 몰라서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었는데요. 무의식 중에 뒤를 돌아서 보니 강사님이 한 말이었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제 눈을 쳐다보지 않고 컴퓨터를 보고 계셨기에 누가 어디서 말했는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당연히 이 공간엔 저랑 강사님밖에 없으니 누가 더 있을 턱이 없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강사님은 저를 힐끗 보더니 한번 헛기침을 크게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더라고요. 그러고 약간 미간을 찌푸리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벌개지더라고요. 그러고는 고개를 아예 반대쪽으로 돌리고 말하시는데 잘 안 들렸어요. 저기 강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들려요. 네? 그러자 제 얼굴을 어정쩡하게 보고 소리를 높여서 어거지로 크게 말하시는데 듣고 진짜 깜짝 놀랬지 뭐예요. 제가 아무리 둔하다고 해도 이 말은 웬만해서 어떤 신호인지 모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으면서 아니 이딴 얘기를 왜 안 했냐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걸 왜 갑자기 이렇게 한 달 수업이 끝나고 남과 남이 되어 나가려는 찰나에 저한테 묻는 건지 한 몇 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 영민 학생인가 그분한테 거절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그때 강사님이 도와주셔서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거절해도 됐을 것 같아서 뒤늦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왜요, 강사님? 혹여나 저도 잘못 짚은 걸까봐 강사님에게 다시 물어봤는데요.
제 질문에 답을 안 하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얼핏 봐도 저랑 나이 차이가 날 것 같은 어른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마구 엉켜대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또 딴 데를 보면서 말하는 거 있죠. 내가 그래놓고 이런 말 하면 진짜 큰일인데. 저기 수경 학생, 그게 말이죠. 번호 줄 수 있어요? 이때 정말 전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서 몇 초간을 쳐다봤어요. 저 말을 던져놓고 제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더니 힐끔거리다 눈이 마주치니까 휙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결국 그렇게 번호를 안 주려는 자와 주지 말라고 말리던 자들이었던 우리들이 그날 우리 둘끼리는 조용히 번호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와 강사님은 밖에서 이제 학생과 강사도 뭣도 아닌 사이로 연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중간중간 따로 만나지는 않았고 연락만 이어왔는데 그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밖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고 오빠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면 연인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물 흐르듯 이어지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강단 있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왜 저에게 번호를 물었냐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저번에 지나가다 들었는데 네가 그 영민 학생한테 남자친구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야. 그날 집에 가서 한참 고민했지. 내가 왜 이렇게 심장이 뛰고 불안한지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해서 놓치기 싫었나 보다 싶었어. 남자친구가 있단 말에 내가 그렇게 상처받을지 스스로도 놀랬거든. 이런 얘기에 가슴이 쿵 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어 만나오던 중에 둘의 나이 차이가 아무래도 8살이다 보니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좀 생각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수경아, 네가 만나는 그 친구가 학원 강사라고? 나이가 너보다 8살이나 많다며. 아빠가 얼굴 좀 한번 보게. 한번 데려와 봐라. 이 말을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는 혼자 딸을 키워서 그런지 늘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동네 근처에서 제 또래 여자애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 범인이 잡히지 않았을 때라서 아빠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셨답니다. 하여간 사람 조심, 남자 조심해야 돼. 특히 여자애들은 길 다니면서 밤에 어두운 데 다니면 안 되고 엄한 것들이 시비 걸고 말 걸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야 된다. 알았지? 당시 저는 20살이 넘어서 여기저기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빠가 지하철역 앞으로 저를 데리러 나오시기도 하셨어요. 하여간 그렇게 걱정 많은 아빠가 대뜸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게 하시니 저도 엄청 마음이 쓰였죠. 또 막상 만나고 나니까 아빠는 그렇게 싫지는 않으셨는지 이미 원장님이며 학원 어른들에게 애지간히 단련되어 있던 제 남자친구랑 잘 지내시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했나 싶어서 의외였는데 나중에 집에 아빠랑 나란히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괜한 노파심에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뭐 하여간 저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 같다. 그런데 그래도 남자는 연애할 때나 결혼 전에 몇 번이고 또 돌 두드려보고 그래야 돼.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 알았지? 참, 저도 이런 아빠를 둬서 나중에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유난이다 보니까 예전에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는 숨 막힌다며 헤어지자고 했었거든요. 나 너네 아빠 너무 부담스러워. 가끔 잘 만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전화하시는 것도 싫고 솔직히 너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나한테 전화도 왔었단 말이야. 일단은 그래서 나는 너랑 헤어지고 싶어. 당시 저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울었지만
돌아보면 아빠의 이런 철벽 커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당시 이 남자친구가 자기 군대 가는 걸 기다려달라고 했었거든요. 아빠가 무슨 소리냐며 아주 불같이 반대하셔서 제대로 미운털이 바뀌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 현재 남친이랑 아빠를 자주 보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아주 깍듯하게 잘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 차례가 되었으니 남친이 이제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있잖아, 수경아. 이런 말 좀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되게 신중한 편이거든. 그래서 너를 만나는 얘기를 처음엔 집에 안 했었어. 그러다가 네가 너무 좋아지고 확신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집에 알리고 싶더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셔. 한번 같이 가줄래? 이렇게 급작스럽게 얘기가 진전되니 좀 놀랐지만 그래도 저 역시 한번 우리 아빠를 만나게 했으니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첫 만남에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분위기는 아주 좋았을까요? 한번 어땠을지 조금은 예측해 보셨음 하는 게요. 이후에 정말 그냥 지내오던 저의 일상의 지각이 완전히 흔들려서 바뀌어 버렸거든요. 고작 남자친구의 어머니 한 사람을 만난 경험, 그 하나만 갖고 말이에요. 당시 집에 갔을 때 집도 나름 깔끔하고 적어도 우리 집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릴 때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고 혼자 저를 키우시다 보니 그렇게 경제적으로 편치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도 안 가고 곧장 알바를 했고 그렇게 아빠를 도왔거든요. 그러던 중 좀 더 뭔가 제 커리어를 올리고 싶어서 자격증 학원도 다니고 그러다가 남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날 찾아갔던 남친의 집은 제법 유복해 보여서 약간은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제 예상과 비슷하게 조금 굳은 얼굴의 어머니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첫눈에 무척 강하게 느껴지는 인상이라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바로 하신 말에 엄청나게 기가 눌렸어요. 몇 살? 정말 뭐랄까. 예전에 제가 일했던 백화점에 오시는 돈 많으신 사모님들 있잖아요. 대체로 다 친절하시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좋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가끔 그중에 밑도 끝도 없이 반말부터 하면서 말을 편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소위 짧게 반말을 하시고 탁탁 뭔가를 내던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25살입니다. 저는 무슨 취조에 시달리는 듯 떨면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곧장 남친이 제 어깨를 확 안더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딱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휴, 쓸데없이 뭔가 분위기를 더 자극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말 좀 부드럽게 해줘요. 우리 수경이 긴장하잖아요. 근데 순간 제가 놀랬던 건 남친의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은 뭐랄까, 눈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생동감 있고 적나라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머니의 그 치켜뜬 큰 눈동자가 댕그르르 하면서 제 어깨를 감싼 남친 손에 걸쳐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움찔해서 제가 손을 슬쩍 내렸더니 어머니는 다시 저를 보고 눈을 매섭게 뜨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쇠방망이로 얻어맞듯 아주 날벼락 같은 얘기였어요. 우리 승호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가씨는 그럴 맘 있어? 이때 눈이 확 뜨이면서 남친을 쳐다보았어요. 헌데 분위기를 보니까 남친도 예상했던 상황 같진 않더라고요. 아, 어머니 갑자기 왜 그래요, 부담스럽게. 그냥 오늘은 가볍게 얼굴 보려고 왔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만해요. 이러면서 막 분위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상황이 영 별로인 거예요. 그날은 그럭저럭 나와서 남친이 저를 달래주긴 했지만 이게 참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전 여지껏 만나본 남자들 중 남친이 제일 좋아지고 한창 마음이 타오르던 때였는데
어머니의 저 반응을 보니까 뭔가 브레이크가 덜컥 걸리는 느낌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다지 많진 않았지만 저를 만났던 남자친구들도 우리 아빠를 볼 때 저랬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어딘가에 어머니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면서 저를 억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괜히 주눅이 들어갔곤 남친의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게다가 남친은 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긴 했지만 마음속으론 본인 엄마를 엄청 존경하는 눈치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겉으로 볼 땐 저렇게 차가워 보여도 속은 전혀 안 그러셔. 정도 많으신데 아마 어머니도 지금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러실 거야. 그리고 결혼 얘기는 천천히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전 걱정되는 마음에 괜히 스펙 올리겠다고 자격증 공부도 더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괜히 용 쓰면서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다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손해만은 아니라고 여겼죠. 아무튼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있어 꽤나 짐이 되긴 했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더 만났는데요. 일단 저희 아빠가 남친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긴 했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아빠도 이젠 입을 열어서 물어보시지 뭐예요. 자네, 우리 수경이랑 결혼할 생각은 있어? 이 말에 남친은 물을 쏟아버렸어요.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튼 닦는 와중에 남친은 재빠르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아버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든지요. 그런데 이 반응이 아빠는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나중에 보니 결혼을 실제로 당장 시킬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정도로 진지한 상태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만나는 날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28살이 되었고 그 사이에 남친네 어머니를 만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전 취업 준비해서 새로운 곳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남친도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각자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쯤 되니까 남친의 나이는 36살이었고 더 이상 남친네 집에서는 결혼 얘기를 미룰 수 없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양가 얘기가 나와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이래저래 하고 있던 차에 다시 또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었어요. 저도 이전에 비해선 나름의 준비도 하고 취업도 했고 그전보다는 약간은 자신감이 붙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눈치를 봤던 걸까요?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어딘가 그늘이 있었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충격적인 건 이 말은 제가 원래 쓰고 싶었던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남친의 어머니가 이날 만남에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랍니다. 엄마가 안 계시다며? 그래서 얼굴에 그늘이 있나 보네. 이때도 3년 전과 똑같이 남친은 자기 엄마에게 화를 냈지만 저는 한결 더 강력해진 공격에 몸을 추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현듯 드는 생각으론 우리 아빠가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좋아할까 싶었어요. 갑자기 아빠 얼굴도 보고 싶어질 정도로 아주 멍하게 충격을 받았던 거였죠. 그런데 이 정도는 충격도 아니었던 게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정말 엽기 그 자체였답니다. 나중에 제가 친한 언니한테 상담했는데 당장 헤어지고 남친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 뭐지? 결혼은 말이야. 신중해야 돼. 아가씨 다음에 올 때 가족관계 증명서인가? 그거 한번 떼와봐. 이런 말을 듣고 초연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 또래 여자애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사연 애청자분들은 아마 거의 저희 아빠나 고모들 또래이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날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어머니의 강한 성격에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도 이때 제 딴에 무슨 강단이 있었던 건지 대뜸 물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요? 어떤 것 때문에
보시려고요? 솔직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냥 저는 엄마가 안 계시다,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다 정도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말끝에 이어지는 게 가족관계 증명서라뇨. 무슨 용도로 보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지잖아요.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엄마 없이 자랐다니까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야. 아빠랑 둘이 자랐다며? 이렇게 답하시긴 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그냥 말하면 아는 거지 그걸 왜 증명서까지 떼서 봐야 하는 걸까요?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남친은 빠르게 제 얼굴과 자기 엄마 표정을 마구 살피더니 더 있다가는 싸움이 날 분위기더라고요.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정말 꽹과리로 머리를 얻어맞아도 이보다는 충격이 아닐 것 같은 말이었어요. 내가 가족관계 증명서 보려고 하는 건 요새 아가씨들 너무 앙큼하잖아? 애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갖고 오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길어? 이때 저는 신발을 신다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도 이렇게는 말을 못할 텐데 제가 본인 아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말을 아빠한테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크게 고민이 되었어요. 당연히 반응이야 불보듯 뻔하죠. 아무리 제 남친을 3년여간 좋게 봐왔던 아빠라고 한들 난리 치면서 반대할 게 뻔하잖아요. 저도 참 이놈의 정이란 게 뭔지 남친이랑 정이 들 대로 들어버려서 헤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때 바로 남친 얼굴 보기에는 아무래도 힘들어서 얼마간 연락을 끊었었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연락을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폐인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 그걸 집 안에서 알고 있는 저도 가슴이 너무 쓰라리더라고요. 남친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만 연신하고 정말 어지간히 간절했던 건지 하면 안 되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수경아, 엄마는 내가 설득할게. 아니,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엄마는 그냥 두자.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면 나는 그냥 네 쪽에 설 수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모진 말해서 진짜 너무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근데 수경아, 나는 너 없으면 죽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엄마를 끊어낼게. 너까지 나를 버리면 안 돼, 수경아. 이러면서 엉엉 울고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저렇게 앉아있으니 도저히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주 팽팽한 대치구도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남친은 저에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저를 상처 준 자기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며 나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 괜찮겠어? 아니, 당연히 나이로는 독립하고도 남을 나이긴 하지만 이런 모양으로 나와서 살고 싶지는 않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걱정하실 거 아냐. 사실 어머니가 걱정을 하건 말건 저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 기분이긴 했지만 남친이 너무 좋고 안타까우니까 별 걱정까지 다 하게 되더군요. 이러다 보니 어머니는 결국 어찌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막 따뜻하게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본인 아들과 그렇게 단절된 게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무뚝뚝하게 몇 마디 하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수경 씨? 맞지? 나 승우 엄마야. 저기 우리 승우한테 엄마랑 연락 좀 해달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내 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상했다며? 아가씨가 이해해. 아들 둔 엄마는 다 이럴 수밖에 없어. 사과도 무엇도 아닌 그냥 이런 흐물거리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찌되었건 용건만 간단히 말하시더라고요. 본래 남자가 36이 되어서 연락도 없이 독립한 게 그리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 아빠를 보면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자식은 자식이니 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하여 겨우겨우 남친은 본가로 다시 들어갔고 양가가 썩 내켜하지 않는 상태로 오로지 자식들만 결혼에 불타오르는 상태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저는 생전 처음 별로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던 남친의 누나를 그날 만나게 되었는데요. 듣기로는 결혼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같이 살지 않으니까 얘기 들을 일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상견례 때 또 본래의 어투를 숨기지 않고 말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럭저럭 막고 있었던 작은 구멍이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 그러니까 아빠의 코털을 건드려버린 셈이 된 거죠. 네? 우리 수경이가 엄마 없이 자란 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때쯤 분위기가 꽤 험악해지고 있어서 저와 남친은 서로의 눈치만 빠르게 보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전혀 우리 아빠의 말에 긴장하지 않고 그냥 할 말을 흘려버리시더라고요. 옆에 아버님은 물만 계속 들이키시고 조금도 본인 부인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고 계시더군요. 뭐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애들도 뚜껑 열어보면 영 아닐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한쪽 없이 자랐으니까 내키지는 않죠. 그리고 사별도 아니잖아요? 이혼하신 거죠? 세상에, 아빠 면전에서 저렇게 무례하게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빠가 가장 싫어하시는 아킬레스건 같은 질문을 저렇게 연달아 해버리니 이미 눈동자도 흔들리고 미간도 억지로 펴고자 뻣뻣하게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 우리들은 정말 이대로 안 되려는 건가 싶어서 기가 확 죽어있던 중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말을 확 돌리는 거예요. 이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저는 연신 예비 시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 참 엄마도 왜 그래? 분위기 심각하게. 승호 장가 안 보낼 거요? 그러지 말고 우리 분위기 좋게 가자고요. 사돈 어르신 이거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아, 저희 엄마가 늘 이런다니까요. 하여간 말이 거칠어서 맨날 사람들한테 뒤에서 욕먹고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씨가 저 모양이라서 옆에서 보는 저는 늘 조마조마하다니까요. 확실히 결혼한 여자의 짬밥이랄까. 저랑은 띠동갑인 예비 시누이는 아주 넉살 좋게 얘기하면서 다시 우리 아빠의 기분을 맞추더라고요. 그제서야 남친과 저는 조금이나마 한숨을 놓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때 얼굴이 또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더 얘기에 낄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누이가 이런 걸 파악했는지 정말 조금도 낄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거든요. 우리 승호가 수경이랑 정말 잘 되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기대했었고요. 우리 수경이가 제 올케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 사돈어른. 그렇게 스무스하게 분위기를 넘겨준 덕에 이 상황은 어찌어찌 무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분위기를 잊을 아빠는 아니었기에 전 집에 와서도 한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는 솔직히 안 내켜. 그 누난가 하는 아가씨가 넉살이 좋아서 아빠도 넘겼다만 보니까 그 어머니라는 사람 보통이 아니야. 눈빛하며 아빠는 영 내키지가 않아. 어쩌다가 그렇게 매섭게 생긴 사람한테 승호 같은 유순한 애가 나온 거냐? 그 누나도 멀쩡하잖아. 무례하지도 않고 아주 예의 있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내 참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세상 일은 아직도 모를 일 천지야. 저 역시 아빠랑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니어서 내내 혼란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중 남친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해왔어요. 예비 시누이가 저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그날 너무 속상해했어. 수경이 따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잘 지내고 싶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될까? 이리저리 해서 저와 예비 시누이는 며칠 뒤에 그렇게 만나게 되었답니다. 둘이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 맛있는 밥도 먹고 예쁜 카페에 가서 차도 마셨어요. 우리 엄마가 조금 인상이 세서 그렇지 수경 씨한테 나쁜 마음 가진 건 절대 아니야.
아, 제발 부탁이야. 오해하지 말아줘. 승우가 아주 그날 집에 와서 울기 직전이었어. 자기는 수경 씨가 너무 좋아 죽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결혼할 날만 바라봤대.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심장이 아릿하고 결혼이란 말에 다시 한번 괜히 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저렇게 조절 못하고 마구 뭐라 소리를 하니까 승호는 정말 죽을 지경인 거야. 진짜 이번에야말로 차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괴로웠대. 우리 식구들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단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나는 그날 애가 아파서 남편이 집에서 따로 애를 보고 나만 그렇게 나갔던 거야. 근데 나라도 어찌했지 해서 안 나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예비 시누이가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고 제 역성도 들어주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저라도 좀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려던 차 뭐랄까 왜 이렇게 이 가족들은 제 남친을 빼고 다들 반전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친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가족들이 있다는 게 저에게 큰 반전이긴 하네요. 이젠 뭐가 뭔지도 헷갈리지만요. 그렇게 한없이 다정하던 예비 시누이는 그 다정함을 갖고 얘기하던 차에 저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누설하게 되었어요. 자기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그리고 이게 자기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것에 있어서 힘이 실린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자기 남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비 올케에게 어쩌자고 그런 말실수를 한 걸까 싶어요. 있잖아. 나도 승우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 엄마가 심한 소리를 했다며?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라고 했단 말이야. 아휴, 그거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이지. 뭐 하는 짓이래? 내가 다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거기서 저는 아무래도 쌓인 게 있다 보니까 떨떠름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 엄마의 경솔함을 얘기하고 잘 마무리 짓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사실 이 정도가 딱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도로 꺼낸 얘기니까 여기서 선을 긋는 게 충분했을 텐데요. 이 예비 시누이는 넉살이 좋다 못해 약간은 푼숫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자기 남동생의 옛날 치부를 드러내고 만 거죠. 사실 남인 제가 볼 때나 치부지 누나인 본인이 볼 때에는 남동생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고기 때문에 그냥 안쓰러운 마음으로 너무나 투명하고 멍청하게 말해버린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너무 예민하고 몰상식한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사실 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해. 승호가 예전에 사기를 한번 당했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승호가 만나는 여자애들한테는 저렇게 잡아먹을 듯 굴더라고. 이러니 이 정도로 뭔가 얘기를 밍밍하게 던져놓고 있으니 저로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 남친이 그 전에 만났던 여자애들이라니. 그리고 뭔 사기를 당했길래 어머니가 아들이 만나는 여자한테 가족관계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요. 묻고 싶어도 묻기 거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표정을 기가 막히게 읽고는 또 예비 시누이는 그냥 말하는 본인 시원하고자 다 털어놓는 거 있죠. 그게 어찌된 일이냐면 예전에 승우가 언제더라? 아 그래, 수경씨 만나기 한 몇 년 전이었나? 얘가 그 일 있고서 몇 년간 여자들을 안 만났어. 엄청 신중했거든.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앞에 만났던 여자한테 엄청 몰지각한 사기를 당했어. 나랑 엄마는 솔직히 승호가 정말 걔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근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아닌 일이 터져버린 거야. 이 앞쪽 얘기부터 저한테 거슬리지 않는 얘기가 없을 정도인데 끝마무리에 막장이라는 단어는 정말 도무지 제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아닌가요? 막장이라뇨? 무슨 막장이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다는 듯 무슨 남의 얘기를 하는 것 마냥 그걸 투명하게 다 쏟아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 웃겨 죽겠다는 듯 웃는 예비 시누이의 표정은 거의 사이코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승호가 만나던 어린 여자애가 있었는데 애가 대뜸 임신했다는 거야. 우린 그때 승호도 나이가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결혼시킬 거면 그냥 빨리 시켜도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엄마도 되게 들떠가지고 애기 방까지 꾸며준다고 알아보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혼인신고하려고 하던 차에 그 타이밍에서 사실이 드러나고 만 거야. 이 여자애가 아주 야무지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 승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걸 말이야. 저는 언제부터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미 좀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질어질하면서 눈앞의 풍경이 요동치며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그 뒤에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양가 감정이 동시에 닥쳐왔어요. 진짜 최고로 높은 볼륨의 헤드폰을 쏘고 있어도 이 정도로 정신 사납진 않겠더라고요. 제 반응을 무슨 뒷얘기를 더 기다리는 반응으로 알았던 건지 예비 시누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승호랑 그 여자애랑 동시에 알고 있는 제 3의 지인들에게 알게 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 여자애가 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다가 애 덜컥 생기니까 승호한테 덤태기를 씌운 거야. 수경 씨가 봐도 우리 승호 너무 순진하고 애가 밍밍하잖아. 애가 공부만 했고 또 집은 좀 여유 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 여자애가 아주 제대로 호구 잡은 거지. 이렇게 수경 씨처럼 반듯하고 똑똑한 아가씨가 아니었다고.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이따위 얘기를 풀어놓는 주제에 뭘 막판에 제 칭찬을 하면서 치켜 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이 예비 시누이가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여간 그날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지하철을 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제 방 침대로 뛰어들었던 건지 기억이 없어요. 너무 정신이 송두리째 나가버린 채로 들어왔고 제가 아주 강렬하게 의지하고 있던 한쪽 세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친이 나이가 있으니 당연히 여자를 몇몇 만나봤었겠지만 혹은 깊은 관계가 있을 법도 하지만 그걸 제가 굳이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잖아요. 남친 역시 저의 어떤 얘기를 알고 싶지 않을 테고요. 그런데 애가 생겼다고 착각할 만한 관계의 여자가 있었다니. 아무리 그 집에선 큰일이었다지만 그걸 좀 묻어두면 안 되나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과민하게 굴었던 어머니를 이해할 법도 하지만 그걸 저에게 이해시키겠다고 굳이 저런 내용을 다 밝혔어야 했냐고요. 순전히 너무나 자기네 입장만 생각한 얘기들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가벼워지는 건 저들이지 저는 그들의 마음의 짐까지 떠안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정을 남친이 알게 되기까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고 남친은 또 곧장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진짜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뭔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사이에 아주 거북한 벽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하기에는 참 애매한데 그렇다고 앞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도 내키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경아, 나 진짜 어떡하지? 누나가 좀 너를 달래준다고 해서 만나게 한 건데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나 근데 정말 진짜야. 이제 누군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옛날 사람이야. 누나는 내가 그때 상처를 많이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나 봐. 진짜 그런 쓸데없는 얘기까지 듣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는 남친이나 듣고 있는 저나 정말 둘 다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당시 전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진짜 인연이 맞긴 한 걸까? 하면서 말이에요. 아직도 보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정이 느껴지는 남자친구이긴 하지만 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큰 벽이 이미 어머니란 자리로 있고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러면서도 결국은 제 엄마 편이었던 푼수 같은 시누이도 있고요. 이렇게 벽이 나란히 두 개 서 있는 걸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 아들이 상처를 받았다지만 그런 거 둘째치고 저에게 엄마가 없어 그늘이 있다는 둥 우리 아빠한테도 험한 소리를 했던 어머니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었어요. 사람이 끔찍하게 싫은 소리를 듣고 그게 가슴에 남으면 한동안 계속 기억하잖아요. 떠올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꾸 자동으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점점 남친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더라고요. 아주 막연하게 날짜도 잡아놨고 신혼집은 어디로 하자는 얘기도 대충 했었는데 말이죠. 헌데 이 와중에 참 고맙고 다행히도 말이죠. 예전에 알바하면서 만났던 언니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거예요. 수경아, 요즘 직장 다니느라 바쁘지? 내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언니 제안 좀 들어주면 안 돼? 이때 언니의 제안은 본인이 사업하는데 제가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은 팀원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저도 직장일이 있긴 해서 그렇게 오롯이 다 도와주진 못했는데 언니네 프로젝트가 꽤 수입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를 다른 부분에서 꽤 의욕을 돋궜던 터라 진짜 그 혼돈 가운데서 한두 달 정도는 일에 매달려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아주 꾸준하게 남친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다시 돌리고자 아주 징할 정도로 노력을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굳이 와서 제 얼굴을 보고 가고 퇴근해서도 와서 짧게 보고 가고 제가 없어도 뭘 놔두고 가고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도 같이 일하게 된 언니에게 너무 자세히는 말 못하고 좀 둥그려서 고민을 말했었거든요. 근데 언니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글쎄, 나는 좀 별로야. 지금은 남친이 너한테 넙죽 엎드리잖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고 자기 누나인데 그걸 끊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끊을 수 있다 쳐.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 너도 마음 안 편할 거 아냐. 그리고 세상에 인연이 없는 것 같고 이 사랑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인연이 다시 오더라. 그런데 굳이 그렇게 뭔가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픈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거의 너에게 있어서 첫사랑 같은 사람이라서 네가 결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전 한 번도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설사 남친이 정말 자기 엄마를 끊어내고 온다면 우리는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일지 의문을 품게 되더군요. 둘 다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갈 방법도 있을 텐데 그리고 언니 말대로 그런 인연들도 있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골치 아프게 지뢰를 밟아가면서 만나야 할까요? 그러니 전 모든 게 다 헷갈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다 있는 건지 언니의 저런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하도 남친이 사정하며 회사 앞에 왔다길래 다시 조금 얼굴을 볼 때였어요. 정말 가족처럼 정이 들어버린 사람이니 연락을 멀리하고 대면하면서도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이전 같은 마음은 아닌 게 분명했고 어쩌면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친이 맛있는 밥을 사준다면서 어느 식당에 데려갔었거든요. 파스타랑 피자 같은 것을 파는 곳이었고 저는 입맛도 없는데 그냥 같이 멍하니 따라갔어요. 헌데 일이 어쩜 안 되려면 이렇게도 안 풀리는 걸까요? 되려면 어떻게든 되고 안 되려면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남친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소가리를 했던 건지 저를 잃게 될까 봐 밥도 잘 못 먹고 퍼석하게 살이 7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저한테 맛있는 걸 사준다고 했지만 정말 잘 먹어야 될 것 같은 건 남친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레스토랑에서 말이에요. 정말 꺼져가는 그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용을 썼던 그날 물을 아주 몇 톤을 쏟아버려서 씨도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필 우리가 갔던 그곳에 어머니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단번에 우리를 알아보시더니 아주 고든 자세로 척척척 걸어서는 냉큼 남친 옆에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오랜만이네? 둘이 밥 먹으러 들어왔어? 되게 어색하고 뻣뻣하게 말을 거시는데 이제 저도 많이 예민해지고 내성이 생겼는지 바로 어머니 표정부터 읽게 되더라고요. 마냥 긴장하고 기죽지만도 않고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을 갖고 말하는지 읽으려 들더군요. 확실히 거칠고 날카로운 사람을 자꾸 상대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나니 저도 뭐가 나고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이렇게까지 사람 눈치 살피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여간 그래놓고 어머니는 본인 일행들은 본체만 채하고 우리 사이에 끼어서 또 본인 하고 싶은 질문만 해대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남친이 참 가엾게 느껴지더군요. 옆에서 정말 힘 빠져 죽겠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런 속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놓고 거기에 몇 마디 대답한 제 말을 갖다가 또 마구 무례하게 총질을 해대더라고요. 사업? 직장 다닌다지 않았어? 아니 고졸이 어찌어찌 취업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뭔 사업이야, 겁도 없이. 무슨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 뭘 알긴 알아? 여기서 전 정말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한숨을 대놓고 쉬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는 입에 모터라도 달렸는지 계속 주절주절 거리더라고요. 옆 테이블에 있던 커플 여자조차도 놀라서 저를 쳐다봤을 정도인 얘기를 말이에요.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닌 주제에 뭘 알아서 겁도 없이 사업을 한대? 최소 시댁에 월 300씩 용돈이라도 쥐어줄 수준 아니면 여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바짝바짝 애나 낳고 얼른 키워서 남편 내조할 생각이나 해야지. 아휴, 몇 년을 승호가 결혼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거 악으로 참아줬더니 진짜 하다하다 별꼴을 다 보네 정말. 도대체 뭔 생각을 자기들끼리 굴리고 있었던 건지 몰라도 왜 제가 저딴 말도 안 되는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차에 어머니는 더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저기 아가씨. 그래, 거기 말이야. 여기 종이랑 펜 좀 갖다 줘요. 빨리. 전 처음에 뭘 하려고 저러시나 했어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차라도 메모해 가서 본인이 조사라도 해보려고 하나, 우리 아들 며느리감으로 괜찮은지 따져보려고 하나 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함할 만한 이 무례한 자리에서 어머니는 진짜 이제 누가 와도 구제가 안 될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쯤 되니 저도 남친이고 뭐고 이제 그냥 정말 어디 멀리 야구공 던져버리듯 다 쓰레기 버리듯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저기 뭐야, 수경씨. 하여간 뭐고 간에 여기 사인해. 사인하라고. 이게 뭔데요? 진짜 이때 옆에서 얼마나 불안함을 느꼈는지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나오기 직전인 남친이 인상을 찡그리며 자기 엄마를 쳐다보더군요. 그 뒤에 나온 말은 정말 진짜 올해 이 이상의 명대사는 없다 싶을 정도의 명언이었습니다. 여기 사인하라고. 시댁에 월 300 용돈 갖다 줄 주제 안 되면 사업 같은 소리 안 한다. 안 그러면 결혼 못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때 저는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종이 쪼가리에 휘갈긴 글귀를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지껏 저를 괴롭혀왔던 이 연쇄된 고통의 내용들 모든 게 다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앞에 앉아서 표독스럽게 눈을 뜨고 있는 그 실체인 어머니도 그 옆에 무능하게 앉아서 아주 꼴사납게 가여울 정도로 말라서 앉아있는 남친조차도 전부 끔찍하게 여겨졌어요. 걷다 대고 저는 생애 정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도 될 건가 싶은 험한 얘기들을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면서 뭔 얘기냐며 알아듣게 말하라는 어머니를 향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조금씩 볼륨을 올렸어요. 데리고 사시라고요. 뭐? 뭐라고?
전 그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 공간에 정말 손에 눌러붙은 무슨 점토 찌꺼기 마냥 절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득하게 붙어 있으니 다 떼놓고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네 아들 데리고 사세요. 그렇게 걱정 많으면 그냥 데리고 죽을 때까지 사시라고요. 이 말을 하는데도 입술이 어찌나 떨리고 손이 발발발 떨리던지. 그러면서도 조용히 제 앞에 놓여있던 그 하찮은 종이를 들어 쫙쫙 찢겨냈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남친. 이 둘이 그냥 제 눈엔 다 역겨운 한 덩어리 찰흙덩어리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로 빚어져서 나와서 두 개로 갈라진 건데 둘이 달라봐야 뭐 얼마나 다르겠으며 저 둘을 가르는 칼 역할을 왜 내가 하면서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침이라도 더 뱉을까 하다가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런 저를 정말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서걱서걱 소리가 날 것 같은 남친이 뛰어와서 잡았지만 제 생에 그렇게 온 힘을 내어 사람을 내쳐본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매서울 수가 없을 정도로 내팽개치고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그렇게 놓지 못하고 놓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건 남친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지만 그냥 여기까지가 끝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무슨 생각인지 남친의 연락처를 지우지는 못하고 일단 뒀었는데 이후에 끝없이 하도 연락이 오기에 결국 용기 내어 차단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엄마와 인연을 끊기로 했다. 집을 나왔고 널 생각해서 엄마와 누나를 끊어내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엄마라는 작자와 누나한테도 전화가 걸려왔지만 확인하는 순간에 차단을 걸어버렸어요. 아직 아빠는 저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정확히는 모르시고 결혼까진 확정이 아니지만 이렇게 완전히 헤어져 버린 내용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차차 얘기할 거고 아빠는 분명 듣고 받아들이시겠죠. 제가 받았던 상처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어찌 보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이 얘기를 아빠가 다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심란하거든요. 처음엔 되게 슬프고 죽을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며칠 가다 보니 앓던 이를 제 손으로 잡아 뺀 마냥 점점 아물고 다시 새살이 돋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알았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때의 고통을 미리 다 받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무튼 끝에라도 선을 그어버린 나. 늘 우유부단해서 끌려다니던 제가 용케도 이런 일을 했다 싶어요. 30대를 앞두고 제 나름의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